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걸 봤었잖아요. 자, 여기 어디였지? 네. 우리가 그동안 봤던 데이터들은 주로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뉴메리컬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가 독립이고 독립변수고 여기가 종속변수, 이렇게 가는 형태만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분석을 했었는데, 그게 t테스트랑 아노바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독립변수가 카테고리컬이 아니고 얘도 뉴메리컬 데이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 보는 게 우리가 상관 분석이랑 회귀 분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장 앞서는 상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상관 분석. 친구들끼리 싸우면 뭐라고 하나요? 조명근, 장혜정. 안 되죠. 장혜정 제 아내 이름인데 아내를 더 크게 그릴 순 없습니다. 아내를 더 크게 그릴 순 없으므로 아내를 더 작게 그려보겠습니다. 장혜정. 이렇게 있는데 서로 싸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거죠. 막 어쩌고 저쩌고. 그건 또 왜 그렇게 했어? 막 그러면은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상관이 왜 없어? 부분대 라고 하면은 잔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상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할 때 그 상관이 바로 이 상관입니다. 즉, 이 상관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아내에게 좋으면 저도 좋죠. 아내에게 안 좋아, 그럼 저도 안 좋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상관입니다. 반면에 제가 있어요. 조명근이 있고 원수가 있어. 조명근에 원수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잘 돼요. 그럼 제 기분이 다운되겠죠. 이 사람이 안 됐어. 그럼 제가 막 기분이 좋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 둘이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상관이 있죠. 이 사람이 좋으면 내가 안 좋아지니까. 혹은 이 사람이 안 좋아지면 내가 좋아지니까. 이런 경우도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관 분석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거랑 상관없이 이 사람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이런 것도 상관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올라갈 때 내려가고 이 사람이 내려갈 때 올라가고,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뭐 교직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 그러면 저는 학교 밖으로 나가겠죠. 마주치기 싫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저를 멀리하기 위해서 밖으로 밥을 먹으러 가면 저는 또 교내에서 밥을 먹겠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관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이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의 싸움인데요. 우리가 맨 앞서서 배웠던 것이 분산입니다. 분산. 분산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제곱에 이렇게 쓴다고 했었는데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나요? x라는 데이터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고 자유도도 가지고 있죠.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분산이라는 거를 가지고 분산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나눠서 보는 거죠. 이 분산을 한번 쪼개볼까 해서 쪼개보는 겁니다. 쪼개보니까 이 제곱이라는 말은 얘가 두 개 곱해졌다는 소리잖아요. 오, 그러네. 얘랑 얘랑 곱해진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공분산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공분산. 영어로는 코베리언스. 우리가 앞에 수업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지나가면서 다뤘었는데 기억하고 계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x에서 평균을 빼준 요거를 우리가 편차라고 했었잖아요. x의 편차랑 y의 편차를 이렇게 넣어주면 요거랑 모양은 비슷한데 요 부분이 달라진 거죠. 요 부분이 이렇게 써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들어오게 되면서 요거를 가지고 공분산이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뭘 볼 수 있을까요? 공분산이 플러스가 됐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x에서 x의 평균을 뺐어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사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가 x의 평균이야.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가 x의 평균이야. 아니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가 x의 평균이고 여기가 y의 평균이라고 해봅시다. x의 평균을 넘는 애들은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y의 평균보다 높은 애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이렇게. y의 평균보다 높은 애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 x의 평균보다 낮은 애들은 어디 있을까요? x의 평균보다 낮은 애들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의 평균보다 낮은 애들도 같이 찍어봅시다. y의 평균보다 낮은 애들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여기 많이 있고 이렇게 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여기 이 식에서 보면은 xi 빼기 x바 요거를 보면은 요 값들에서 x의 평균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죠. 이 평균으로부터 먼 애들의 거리, 요것들의 요것들, 요 값 곱하기 y 값의 평균 차이. 지금 y는 평균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평균 차이, 요만큼의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거죠. 즉, 요 사사분면이 있을 때 이쪽에 찍힌 거, 여기를 각각 평균이라고 했을 때 요쪽에 찍힌 애들이랑 요쪽에 찍힌 애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방향성이 같은 애들만 있는 거죠.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고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인 애들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했을 때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방향성이 같다는 거죠. 뭐의 방향성? x의 방향성과 y의 방향성. 그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x의 방향성, y의 방향성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반대로 나오겠죠. 반대로. 이렇게 있을 때 x는 플러스야. 근데 y는 마이너스야. 여기에 점이 많이 찍힐 테고 x는 마이너스인데 y는 플러스야. 여기 점이 많이 찍히겠죠. 즉, 이 방향성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양의 방향성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음의 방향성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기울기가 0보다 큰 것처럼 보이는 이런 직선이 그 바로 상관이 있는 거죠. 플러스 상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상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분산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분산을 구해보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더라. x의 편차, y의 편차 이걸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되더라. 근데 공분산을 구해보니까 공분산을 통해서 뉴메리컬 데이터의 관계를 보려고 했던 건데 두 개가 상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얘가 올라가면은 얘도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면 얘도 내려가고 이러면 뭐예요?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고 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얘가 내려가는데 얘는 올라가 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것들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 값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죠? 예를 들어서 같은 데이터라고 해도 키 몸무게 데이터라고 해도 단위를 어떤 것을 쓰느냐, 예를 들어서 키를 센티미터를 쓰고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쓰는 경우
예를 들어서 170에 70kg이야 라고 썼을 때 하고 키를 미터로 쓰고 몸무게를 그람으로 쓰는 경우에 키는 1.7m고 몸무게는 77만 g이야.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같은 데이터인데도 여기가 100배가 되고 여긴 1000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값이 바뀌면서 같은 데이터인데도 어떤 단위를 쓰느냐에 따라서 분산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느냐?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이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느낌표. 유레카, 전구, 뿅 하고 알아낸 겁니다. 뭘 알아냈느냐? 아, 공분산은 크기를 가지고 판단이 어렵다, 판단이 불가하다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밑에 표준 편차에 단위가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킬로그램이었으면 위에도 킬로그램이 들어갔을 거고 여기 위에 만약에 미터가 들어갔으면 요 y에도 미터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고 거기에 이제 있는 여기서 만약 100배 늘어났으면 여기서도 100배 늘어났을 테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식의 스케일을 조정하게 됩니다. 스케일 조정. 이게 일어나게 되면서 반드시 이 부분에 공분산 이렇게 쓰거든요. 코베리언스 XY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그냥 여기다 그냥 XY만 쓰면은 이걸 공분산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관 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상관 계수에 대한 설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이랑 그 뒤에 오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더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